1978년 유신 정권은 한 외국인 선교사에게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라벤더, 호주에서 온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서울 영등포의 판자촌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의 노동 현실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곧 한국 정부의 눈에 띄었고 결국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비자 갱신이 거부되고 추방되죠. 호주로 돌아간 그는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계속 지원했고 많은 호주 시민들과 교회가 한국을 돕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방당한 선교사와 더불어 백왕공 출신으로 한국에 파송되어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을 지원했던 리차드 프랭크 오튼, 한국 이름 우태깅 선교사의 특별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유신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노동자들과 연대했던 호주 출신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시지요. 네, 1978년 6월이에요. 네, 네, 6월에 그 유신 정부가 음, 그 호주 선교사 중에 스티브 라벤더라고 하는 선교사의 네, 그 비자 연장을 불허합니다. 음, 예, 갑자기? 그리고서는 네, 네, 6월 20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6월에 이달의 교회사로 음, 들고 음, 와봤습니다. 또 좋습니다. 6월 말에 이제 그 스티븐 라벤더 선교사가 한국을 떠나게 되죠. 이,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 음, 홍박님이 음, 그 메인 세미나를 하시면서 그 호주 선교사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 파가 이제 호주 음, 선교회였다 이제 얘기를 음, 하셨는데 음, 그 한국의 선교 초기만 놓고 보자면 그 말이 맞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호주라고 해서 늘 언제나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음,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네. 이번 네. 달이랑 잘 맞춰주시죠? 네. 일단은 그 아무튼 78년 6월에 이제 스티브 라벤더 선교사가 추방령이 내려진 거라서 6월 이달의 교회사 갖고 왔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분, 네, 네, 이분이요. 네네, 이분은 어 리차드 프랭클 우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음, 한국말로는 우태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선교사입니다. 우택인. 네. 그래, 이, 옛날, 네, 이 호주 교회가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지원한 네,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음, 영등포 산업선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외에 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외신 기자들한테 이제 한국의 노동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았어요. 이게 처음에 한국에 온 사람이 이 무태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7월에 한국에 와서요. 네, 한국을 익히고 그 조지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영등포 음, 산업선교회를 거의 만들다시피 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했죠. 이 우태기 선교사가 굉장히 독특한 게 네.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노동자로 꽤 오래 일을 했어요. 아, 노동자, 예. 네, 근데 이분이 배관공이에요. 오, 배관 오, 기술자의 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플룸버, 예. 네. 그리고 난방, 용접,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 기사, 뭐 이런 전문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다가 이제 이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죠. 어. 네. 아, 이게 그, 기술자가 온 거네.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와서 한 일은 홍콩, 음, 음, 일본, 필리핀,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산업 선교 조직들과 연대를 네. 만드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음, 네, 굉장히 꼴 보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겠죠. 네. 그,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잠시만요. 음. 어, 다음 사진으로 안 넘어가지네요. 음. 습관 넘기는 게 아니라, 네, 음, 사진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야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오늘 난리네. 그러면 오디오, 비디오, 뭐 껐다 다시 하세요, 네, 껐다. 네. 예. 요거는 보면 음. 리차드 F 우튼 선교사라고 써 있고, 네. 네, 써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오, 네. 예, 1985년에 음, 이제 이 빅터 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음, 애를 많이 썼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담아서 음, 글씨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 우태긴 선교사는 한국에 있었던 건 한 5년 정도예요. 음, 1969년에 다시 돌아가거든요. 음, 돌아갔는데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한국과 거리를 두느냐 그건 아니고 네. 어, 호주 장로교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의 인권 총무가 돼요. 그래서 네. 그 이제 CCA라던가 WCC라던가 이런 곳에서 하는 한국의 민주화운동 지원 사업을 이제 호주 지역에서 맡아서 했던 분이라고 할 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호주에 가서 한국을 훨씬 더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 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준기도 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오늘 얘기할 네, 이 음, 사람입니다. 음. 예, 스티브 빅튼 라벤더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예요. 일단 머리 스타일이 노동자의 기운이 확 나네. 이분은 노동자 출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오, 앞에 우태긴 선교사랑 아, 다른 사람이에요. 네. 딴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그냥 온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라벤더 선교사고요. 추방당한 아, 선교사. 참, 망했네. 네, 예, 그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남장로교에서 한 부만 선교사가 잠깐 와서 이제 음,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와서 일을 했는데 네, 이분은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 어, 남장로 특유의 그 뉘앙스가 좀 있어서 굉장히 종교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음, 이제 실무자들과도 잘 못 지냈고 노동선교에 대한 이해도 이분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고 다시 호주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게 이 스티븐 라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 빅토리아 주에서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음, 그래서 이제 멜본에 있는 링우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사학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멜본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은 회계예요. 되게, 그래서 예, 졸업한 이후에 회계사로 일을 계속 하다가 그 인종차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호주에서 운동에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장로의 세계 선교부가 이제 그 공고를 낸 거예요. 한국에 가는 선교사를 구한다. 예, 근데 이런 음, 지금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조건을 오케이 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보낸 거예요. 어, 네,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조건이 음, 뭐냐면 음, 5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사는 집에 살아야 된다. 음,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와가지고 좋은 집에 살지 말고 판잣집에 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선교회 실무자들이 받는 사례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네,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본국 기준으로 월급을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와서 일을 하더라도 한국보단 일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음, 그거 안 된다. 한국인들이 받는 만큼의 월급만 받아야 된다. 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례비를 호주교회가 바로 이 선교사한테 주면 안 되고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주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인건비를 주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등포 산업선교회의 그 고용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한국인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섯 번째,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어학연수 이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원한 게 이 스티븐 라벤더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임명진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그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수룩했대요. 그러니까 되게 어,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그그 잘 자란 이제 명문가의 자제로서 이제 사회에 어떻게 자신을 이제 그 바치고 싶은 네, 그런 음, 열망이 있는 도덕적인 열망이 있는 젊은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멋있는 삶.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순수한 젊은이로서의 어떤 그 매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한국에서 잘 보여줬다고 합니다. 저 음, 호주 장로의 세계 선교부에서 이 사람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보내면서 임무를 부여한 게 있는데 네. 요 임무를 뭐라고 했냐면 음, 그 귀하는 큰 산업 도시인 영등포에서 장로교 산업선교팀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이 팀은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며 상호 격려하기 위해 만나고 음, 매달 지원하는 약 200팀의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음, 그들은 자신들을 지원하고 세계 그리스도인의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함께 일할 외국인을 요청하였다. 귀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완전히 참여하면서 그들의 문제와 열망에 대해 응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가서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그 음, 사람들의 삶에 완전히 참여해라. 음, 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장로교가 이제 초기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는 매우 이제 보수적인 어떤 종교 내적인 논리에 충실했던 거라고 한다면, 네. 70년대부터는 이제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명령서를 보내는 걸 보면 매우 음, 사회적인 참여에 관심이 많은 음, 교파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1976년 6월 7일에 이 라벤더 선교사가 서울에 도착했고 양평동의 판잣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환자집? 예. 낮에는 예,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요. 음, 이 스티븐 라벤더가 키가 굉장히 커요. 어, 그렇게 안 네,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자들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임명진 목사님이고 여기가 조지성 목사님이고 여기가 라벤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하나가 음, 더 있죠. 예, 그러니까 어, 180이 넘는 키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의 판잣집의 천정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판잣집 천정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음, 집이라서 집의 한 절반 정도에서는 서 있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 장마철에 비 엄청 세고요. 예,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이제 마을에 한두 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용변을 보면서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호주 부잣집 도련님이 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임명진 목사님 말로는 되게 미안하긴 했다. 음, 미안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는 집보다는 그래도 좋은 집이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노동자들과의 어떤 동질한 느낌을 갖게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어쨌든 산업선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예, 음,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고 노동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노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그 네. 다음에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노동자 집회가 열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예. 음, 매번 외국인이 와가지고 같이 그 노동자들의 시위 행렬에 동참을 하는데 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어허. 노동자들보다 머리 하나 위에 얘만 쭉 올라와 있으니까. 저, 요리사 있잖아요. 키 큰 요리사. 외국인,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요리사가 있나요? 그 백종원 사람 좀 쫓아다니던, 닮았다. 그 예. 흑백 느낌인데? 요리사, 흑백 예, 요리사 나왔던, 예. 예, 예. 저기, 모슐랭이란다. 그 미슐랭 출신의,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주목하게 음, 돼요. 어, 예. 너무 눈에 잘 띄니까. 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했던 일은 이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영문 편지로 작성을 해서 음, 매스컴, 해외 매스컴에다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는 거랑 음, CCA나 WCC 같은 해외의 교회에다가 이제 한국의 일을 알리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제 국제적 연대 차원에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몰리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76년부터 78년까지 영등포 산업선교에서 일을 하는데 하필 이때가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자 인권운동에 대해서 정부의 탄압이 가장 심했을 때란 말이에요. 음, 예, 특히 이제 1978년이 되면 5월 1일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이 영등포 산업선교회 실무자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가요. 음, 특히 이제 임명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주 산업선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네, 그 설교가 이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음, 이제 잡혀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7장 2절에서 3절을 설교 본문으로 썼는데, 음, 이제 미가서를 설교 본문으로 쓴 것도 긴급조치 위반이에요. 그게 긴급조 그 미가서의 내용이 원체 이제 권력자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음, 이제 뭐 그 정도로 지금 심했던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영등포 산선 같은 경우에는 회계 장부를 싹 털어요. 싹 음, 털어서 이제 어떤 회계 비리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음, 이제 마땅히 문제를 걸고 넘어갈 만한 부정한 재정 지출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음, 네. 그래도 일단 어떻게든 이제 한 대 치려고 했으면 뭐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라벤더에 대해서 6월 20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스티븐 라벤더는 아직 살아 있어서, 음. 네, 아, 살아계세요? 네, 아직 살아 계세요. 오, 아까 보여드렸던 우튼 선교사가 이제 올해 돌아가셨고, 네, 이제 라벤더 선교사는 아직 살아 계시죠. 어쨌든 이제 음, 비자 갱신이 거부돼서 한국을 떠나면서 이제 스티븐이 뭐라고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냐면 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살기 위해 음, 애쓰는 중에 나의 신상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음, 나를 음, 강제했다. 그러니까 음, 그 예수를 따라서 살려다 보니까 내가 음, 가난한 사람들 옆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강제였습니다라고 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어쨌든 이제 이 사람도 우튼이랑 비슷해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호주로 돌아가서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의 노동권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음, 네. 특히 이제 호주 국민들한테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호주 교회에 많은 헌금 등이 거쳐서 그거를 이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활용하게 하는데 어,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음,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토니 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한국 정부에서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막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자꾸 이런 일 하니까 당연히 막을 수밖에 없죠. 음, 예, 그러다가 이제 81년이 돼서야 3년 뒤에 음, 이 스티븐 라벤더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토니 도슨, 한국어로는 안도선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안도선 이제 선생님, 예, 네, 이제 당시에 그- 이 사람이에요.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 호주 장로교회의 그 세계 선교부 총무예요. 음, 이 사람이 아까 스티븐 라벤더한테 명령서를 쓰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다시 이 토니 도슨한테 명령서를 줘요. 음, 임명장인 거죠. 한국 선교사 임명장인데 이 임명장에 좀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특히 가난하고 주변화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음, 그대의 사역은 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한 사람의 외국인으로서 그대의 존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갱신된 인류의 일치를 증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대의 메시지, 그대의 삶과 사역은 하나이다. 음, 이게 그 안도선 선교사,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임경란 선교사 이런 사람들한테 호주 장로교회가 부여하는 임명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음, 제 80년대가 되면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러네. 우리가 예. 너를 선교사로 한국에 보내는데 음, 네가 가서 할 일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음,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일이야. 음, 그리고 너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말과 너의 삶과 사역은 하나로 일치되어야 해. 라고 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가 지금도 이제 자꾸 그냥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그러니까 한국의 고신파, 음, 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의 장로교파의 뿌리가 됐다라는 얘기만 하고 음, 끝나다 보니까 지금의 고신과는 굉장히 다른 음, 호주 장로교회의 어, 변화에 음,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달의 교회사로 음. 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